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미국 의회는 공식적으로 참전을 선언하고 태평양과 유럽 양 전선으로 병력과 물자를 파병해야 하는 그야말로 돈이 줄줄 새는 국가적 사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1938년 독일 과학자들은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돌시키는 연쇄 핵분열 반응 실험에 성공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원자 핵이 분열할 때 생기는 거대한 에너지로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는 거죠. 천재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 사실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알리고 히틀러보다 먼저 핵 개발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얼마 후 전쟁을 시작한 독일이 유럽에서 우라늄 유통을 전면 중단했다는 정보를 받게 된 미국은 독일이 원자폭탄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승인하에 미국은 극비리에 본격적인 핵 개발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장교를 책임자로 앉힐 필요가 있었는데 얼마 전 미국 국방부 신축청사 펜타곤 건설을 단 몇 개월 만에 끝내버렸던 성질머리 더럽고 불도저 같은 괄괄한 성격의 한 공병 대령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 국방연구위원회는 이 대령에게 슬그머니 별을 하나 달아주고 이 섬뜩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1942년) 진주만 공습이 일어난 지 얼마 후 여기 레슬리 그로브스 대령이 동료 장교들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브스 대령은 미 국방부 신축청사,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펜타곤 공사의 책임을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2차 대전 발발 이후 유럽 파병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업무를 처리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장소를 위해 펜타곤을 건설한 거였죠. 공돌이 출신이었던 그로브스 대령은 이 공사의 총괄을 맡고 장소 부지가 선정되자마자 고작 반년도 안 걸려 이 펜타곤을 완공해버린 아주 불도저 같은 저돌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자마자 본업인 군인답게 전선에 파병돼서 야전 공병 지휘관이 되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호락호락 풀리는 게 아니었죠. Groves, forget about going to the front. You're an engineer. Is this what you're assigning me to this? Boondoggle. Dead end. 상관과 투닥거리고 씩씩거리면서 나오는 이 성질 더러운 그로브스 대령. 이번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어떤 거대한 계획의 총괄을 맡으라고 명령받은 겁니다. 그 계획이라 함은 바로 원자폭탄 개발 계획. 2차 대전이 시작하자마자 나치 독일은 유럽에서 우라늄 유통을 전면 중단시킵니다. 이 정보가 미국의 귀에 들어오고 미국은 독일이 핵 개발을 시작할 거라 판단하게 되죠. 시겁했던 미국과 루즈벨트 대통령은 빨리 먼저 핵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로브스 대령은 이 계획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We can make this device. So can the crowds. Yes. Germany has the scientific capability. 그리고 30대 중반의 한 젊은 물리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과학자의 이름은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이 우중충한 비행기 경락고에서 그로브스의 은밀한 제안을 받게 되죠. 바로 이 계획, 즉 맨하탄 계획 연구소 소장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맨하탄 계획의 총괄 책임자는 그로브스 대령이, 아니 그 사이에 별 하나 달았군요. 이제 준장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소장은 오펜하이머가 맡게 되는 겁니다. 1943년 그렇게 맨하탄 계획은 뉴멕시코 로스 알라모스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이야 미국에서 한 똑똑하다는 두뇌들이 바글바글한 연구소 도시지만 이 당시엔 그냥 문명하고 동떨어진 허허벌판 사막이었죠. 이 모든 계획은 극비리에 일사불란하게 진행됩니다. 핵개발에 필요한 모든 시설, 그리고 전세계 각지에서 박박 긁어모은 물리학자와 공학자들. 그로브스 준장은 이 과학자들에게 철저한 보안과 함께 핵개발 연구에만 몰두할 것을 강조합니다. There is one word that I don't want to hear. And that's the word impossible. 모든 연구와 토론은 오펜하이머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개발 기한은 1945년 7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19개월 남은 거죠. 19개월이란 시간 안에 여기 모여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머리를 쥐어싸매고
그동안 상상과 이론으로만 가능했던 핵분열을 인간이 마음대로 통제하면서 아주 깜찍한 원자폭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과 아이디어 회의는 계속되는데 뭐 플루토늄이 어쩌고 슬러그가 어쩌고 우라늄 235가 어쩌고 당연히 나 같은 뼛속까지 문돌이가 이해할 리 없겠죠. 일단 설명이 부족해서 문송합니다. Chain reaction. 그건 그렇고 이 과학자들의 모든 연구개발 과정은 그로보스 준장의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토론이나 행동이 통제된 채 연구개발이 진행된 거죠. 당연히 연구진들은 그로브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과학자와 예술가 서로 다른 분야지만 아무래도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겠죠. 이들의 모든 대화나 개인적인 사생활은 군의 검열을 받고 있었죠. 그건 연구 책임자 오펜하이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오펜하이머에게는 내연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은밀한 통화 내용은 군에 모두 감청이 되었었죠. 문제는 오펜하이머의 불륜이 아니라 그 내연녀가 공산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오펜하이머 자신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후원도 받으면서 지인들 중에도 공산주의자가 많아 상부는 당연히 오펜하이머를 그닥 내키지 않아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걸 감수하고 그로보스는 오펜하이머 채용을 강행한 거였습니다. What about me in all this? This looks bad. This is someone that I care about. She's a communist. 결국 상부의 압력으로 오펜하이머는 내연녀와 가슴 아픈 이별을 하게 되죠. 아니 그런데 이건 그냥 대놓고 바람핀 거잖아. 명치 아프도록 쳐맞아야 정상이지. 그대로 핵개발 실험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주구장창 실패도 계속되죠. 실험이 실패하면 늘 따라오는 레퍼토리가 있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섭섭하다느니. 어느새 실험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 1944년. 성과는 그리 없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축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로브스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집니다. That means 예, 이 의미는 독일이 아직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유럽 전선에서 독일은 이제 거의 패망 직전까지 몰리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과연 이 실험을 계속해야 할지 그 당위성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Germany is finished. We know it's just a matter of time. They can't pull this together. 1945년 5월 결국 예상대로 유럽 전선에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고 이 연구가 계속 진행돼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듯 보입니다. Fascism's dead. you mean in Europe? What do they think the Japanese are? 하지만 또 다른 적이 남아 있었죠. 이것이 바로 연구를 계속 진행해야 할 새로운 이유였습니다. 저기 매달려 있는 두 녀석은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군요. 문송합니다. 이해가 안 가서. 1945년 6월 드디어 인류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 실험 장소가 확정됩니다. 이 모든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과연 이 대량 살상 무기의 윤리성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Outlaw a weapon. The more effective it is, the more likely it will be used. We didn't use poison gas. 하지만 태평양 전선에서는 아직도 미국의 새파란 청년들이 무더기로 희생되고 있었고 유럽 전선에서 유턴하고 아시아로 돌아온 소련도 일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게다가 일부 과학자들은 백악관에 실험 중단 청원까지 올리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시기는 온갖 갈등과 이해관계가 딜레마에 빠져있던 시대였죠. 과연 어느 선택을 하는 것이 정의인지는 모르겠지만 Lush. They're kamikazes. All of them. 군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Trees save us a lot not going to Japan. My boys are going to be grateful. 그리고 실험 기간이 3일 남은 1944년 7월 13일 그 사이에 대통령이 한 번 바뀌면서 트루먼 대통령은 스탈린과 회담을 하고 일본에게 최후 통첩을 위해 포츠담에 가게 되고 실험 결과를 독촉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 이 두 국가는 이미 전쟁 후에 청사진까지 계획하고 있었죠.
트루먼이 이 회담에서 스탈린보다 좀 더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핵실험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 7월 16일, 기폭제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약간 조잡한 형태의 원자폭탄 실험체 가제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인류 최초의 핵실험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게 성공합니다. 모든 갈등과 비난, 반대, 그리고 도덕적 문제는 이 트리니티 실험의 성공으로 언제 그랬었냐는 듯 입을 꼭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을 위해 화끈한 선물을 준비했던 이 두 사람은 금세 미국의 영웅이 되고 또 다른 위협의 시대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영화 멸망의 창조는 킬링필드와 미션을 제작했던 롤랑 조페가 감독한 1989년 영화인데, 이 영화가 정말 롤랑 조페가 감독한 영화가 맞는지 조페 감독을 좁히고 싶을 정도로 각본도 꽝, 몰입감도 꽝인 영화지만 맨하탄 계획을 소재로 했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본다면 나름대로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맨하탄 계획은 1942년 8월부터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까지 진행됐던 핵개발 프로젝트로 당시 예산으로 20억 달러가량이 투입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대략 30조가량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로버트 오펜하이머 소장 외에 존 폰 노이만, 리차드 파인만 등 당대 최고의 과학자와 공학자들을 갈아넣은 그야말로 공밀레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실험의 성공으로 인해 일본은 인류 최초로 2차례 임상실험을 받고 32만 명이라는 참으로 적절한 피해를 입으면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됐는데, 본토 결전으로 자기네 국토가 폐허가 되고 더 많은 인명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단 2차례의 핵펀치로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본토 결전이 벌어졌다면 일본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제도와 사회 기반이 다시 에도 시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 말이죠. 전후 미국은 세계 유일의 핵 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 소련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쥘 것이라 여유를 부리고 있었는데, 4년 후 1949년 8월 소련 역시 핵실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미국 자존심에 크나큰 스크래치를 주게 됩니다. 이에 한술 더 떠 소련은 1961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샤르 본바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강대국 간의 전면전이 거의 사라지고 상호 확증 파괴라는 공포 이후에 위태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멸망의 창조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